최근 테이퍼링에 나선 캐나다에 이어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 신호가 슬슬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이 정말 시작된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현지 시간 5월 4일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더 애틀랜틱 주최로 열린 미래 경제 서밋에서 추가 지출이 미국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매우 완만한 금리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5조 3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미국은 인프라 투자 등에 4조 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풀린 달러로 인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치솟을 거란 전망인데요. 예상보다 빠르게 백신이 보급되며 경제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그 전망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준 3인자로 손꼽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지난 5월 3일 올해 국민 총생산 성장률을 7%로 예상하는 등 연준 내부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7% 장난 아니네. 이거 거의 신흥국 성장률이죠. 이렇게 높은 성장률의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시장, 곡물 시장을 보면 정말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는 증시에서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석유나 화학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성장주보다 이런 원자재 관련 가치주들로 순환매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3일 한국 증시는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었는데요. 공매도가 신나게 펼쳐지는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에 나선 종목은 포스코와 LG화학, SK이노베이션, SOL 등이었습니다. 이들 종목은 철강과 석유, 화학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또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상사 업종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G상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상승기에 접어들었고 해운주를 대표하는 HMM도 꾸준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죠. 이렇게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바이오주를 포함한 고평가 성장주가 공매도 집중 포화를 막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바이오주 셀트리온과 진단키트주 시제는 공매도에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매도를 활용해 비싸 보이는 것은 팔고 싸 보이는 것은 사는 과정에서 주가 수익 비율, 즉 퍼가 고평가된 종목의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공매도에 대응하기 위해 주가순 자산 비율, 즉 PBR이 1배 미만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눈여겨보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인플레이션 압박이 높아질수록 금리 인상의 시간은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고 원자재와 같이 가치가 높아지는 곳에 투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공매도 역시 이런 분위기를 가속시키고 있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말고도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달 4월 30일 강연에서 통화 과잉과 함께 시장의 불균형을 목격하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주가와 집값을 감안할 때 가급적 빨리 자산 매입 축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언은 텍사스주 몽고메리 지역 상공회의소와의 화상 행사에서 나왔는데요. 연준에서는 작년 6월부터 매달 1,200달러 규모의 미 국채 및 주택 저당 증권, 즉 MBS를 매입해왔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채권 매입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왔는데요. 카플란 총재는 이 테이퍼링 개시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전에 캐나다 테이퍼링에 대해 다뤘던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테이퍼링의 시작은 곧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 했는데요. 이건 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카플란 이 양반의 발언을 주목해야 하냐면 그는 2018년 1월 17일에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2018년 당시죠. 기준금리를 최소 3차례 상황에 따라 이에 더해 추가로 인상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카플란 총재는 그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 3번 움직여야 한다는 확신이 있다면서 내가 틀렸다면 아마도 그 이상의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올해 미국 경제는 강해질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를 통한 부양책과
어우러진 강한 경기 확장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4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의 단초가 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상황을 주시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물건값과 서비스 가격은 오르긴 쉽지만 내려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 평생 짜장면 값이 내려간 걸 본 적이 없는데요. 이미 코카콜라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소비재 회사인 프록터 앤 갬블도 마찬가지입니다. 곡물과 구리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은 수년 내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식당들은 구인난에 직원 급여를 올려야 할 판이죠. 지금도 미국 내에서는 각종 여행과 소비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3월 개인 소득이 전월 대비 21.1% 증가한 데서 보듯 다각적인 정부 지원에 쓸 돈은 많은데요. 각종 규제가 사라지면 더 많은 이들이 몰려나와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백신 보급의 심과 미국 정부의 부양책으로 인한 효과인데요. 이런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면 빠른 정상화, 수요 폭등,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중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대표적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는 중국 문화여유부의 예측 결과를 통해 지난 5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관광지를 찾은 여행객이 2억 3천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7% 늘었으며 코로나 이전에 103%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영 매체인 신화사는 중국 교통운수부의 조사 결과 전국 여행객이 2억 6,7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는 122.2% 늘었고 2019년보다는 0.3%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말 올해 노동절 연휴 기간 2억 6,500만 명이 이동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1억 2천만 명보다 1억 4,500만 명이 늘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대부분 이 예측이 거의 맞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고 여행을 떠났다 돌아왔는데 코로나19 확진자는 과연 몇 명이나 발생했을까요? 믿을 수 없는 통계지만 중국 본토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0명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확진자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본토 확진자가 없는 것에 비해 해외 유입 사례는 노동절 연휴 기간 크게 늘었는데 지난해에는 14명이던 확진자가 올해 노동절 기간 동안에는 71명으로 5배가량 증가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코로나 종식을 다시 선언해도 될 정도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등 전국 관광지에는 차도와 인도가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는데 문제는 노마스크가 많았다는 건데요.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올라온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 3명 가운데 1명은 마스크를 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마스크를 제지하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노마스크뿐만 아니라 사전 예약과 인원 제한, 거리두기 등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관광지마다 제때 입장을 못해 환불 사태를 빚는 소동도 일어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말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꼭 쓰고 손 씻기 등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하라고 했지만 정작 이런 지침이 현장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곳이 적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이라는 통계를 접하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미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고 지난 3월 말부터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무료 접종이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지난 4일까지 2억 8,400만회 분을 넘었으며 중국 정부는 올해 말과 내년 중순 사이에 인구의 70에서 80%가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될까 보다는 백신을 맞음으로써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심리적 요소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본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0명이다. 이 수치가 맞든 안 맞든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거짓이라고 해도 이런 수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인도처럼 폭증한다면 어떨까요? 공장은 셧다운되고 수출 물량은 줄어들고 여행도 지금처럼 하지 못하겠죠.
한마디로 중국 경제가 폭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얘네들이 통계를 조작해서라도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요즘 해상 운임료는 계속 치솟아 3배 폭등했던 게 지금은 4배까지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상 운임료 폭등의 원인에는 중국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원자재 사재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원자재를 사재기 하느냐?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면서 각국의 소비가 살아나 중국의 주문이 밀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8.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격한 경제 위축과 최근 빠르게 정상화가 이뤄지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지난 5월 1일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워런 버핏 회장은 우리는 매우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다라며 그것은 매우 흥미롭다라고 말했습니다. 워런 버핏 회장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격을 올리고 있으며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며 우리도 그에 따라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 내 최대 주택 제조 및 운영 업체를 포함해 9개의 주택건설 업체를 갖고 있다라며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집을 짓고 있다. 비용은 계속 위로 올라간다. 철강 비용은 매일 올라가고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미국 최대 주택건설 업체 중 하나인 클레이튼 홈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벤자민 무어 페인트나 쇼플로링과 같은 업체들도 소유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철강이나 목재 같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집값도 올릴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현재 철강 가격도 엄청나게 치솟고 있지만 철강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목재 가격은 지난해 4월 초에 비해 무려 7배가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목재 가격 급등은 수요 공급의 불일치에서 발생했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많은 제재소가 주택시장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목재 생산량을 급격히 줄였으나 반대로 주택시장은 달아오르면서 목재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미국인들은 주택 재건축과 증축에 나섰고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교외에 새 집을 갖기를 원한 사람들은 저금리 모기지를 이용해 신규 주택 건설에 나서면서 목재 품귀 현상을 부채질한 건데요. 여기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의 2조 3천억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이 실현되면 자재 수요는 더 높아지고 이에 따라 노동력부터 자재에 이르기까지 비용 상승 압박에 놓인 주택건축 업체들이 주택가격을 더 높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집값은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안 된다라는 점인데요. 주택 매입은 소비 지출이 아니라 투자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이렇게 오르고 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금은 더 늘어나면서 우리가 쓸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수록 살림이 더 팍팍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경제가 좋아 내 월급도 그만큼 오른다면 좋겠지만 지금 월급은 그대로인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값은 오르고 물가도 오르니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게 되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어 치솟는 인플레이션율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준에서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테이퍼링에 나서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금리 인상은 최대한 자제할 거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말 그대로 연준의 말을 믿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경제의 많은 부분이 변화를 겪게 될 텐데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실물 경제의 과열 양상을 잡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유동성을 기초로 상승장을 이어온 증시나 부동산, 암호화폐 등 자산시장 전반이 들썩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과연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언제쯤 시작하게 될까요?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